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4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우리가 이제 요 챕터 들어와서 이제 연력학 제2 챕터 들어와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를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 중에 그 리버서블 패스에 대한 경로를 찾아서 해당 온도에서 리버서블 패스에 대한 열 출입을 확인해갖고 그거에 대한 변화 값을 보는 게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엔트로피는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였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말은 토탈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두 개의 합을 고려해서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엔트로피를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엔트로피 델타 S는 뭐 NR 로그 VI분의 VF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그 불편했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 두 개를 모두 다 따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의 조건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를 우리가 깁스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의 각각의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헤르몰츠 에너지는 이제 최대 1의 양. 그래서 이제 팽창에 대한 맥시멈 웍에 해당된다고 했고, 깁스 에너지는 에디셔널 웍이 없을 때에 추가로 하는 1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화학전지나 아니면 연료전지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앞에서 도출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두 개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던 거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그러니까 U는 Q 플러스 W라고 그랬고, 거기에 대한 미세 변화는 U는 DQ 플러스 DW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에서 가역적인 변화 그리고 추가적인 에디셔널 웍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Q가 닫힌 게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닫힌 게니까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가역적인 변화니까 DW는 어떻게 돼요? DW는 마이너스 PEXTV였죠. 마이너스 PEXTV였는데 리버서블 패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PEX가 P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리버서블이라고 변했고, 그리고 이제 뭐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됐고, 연력학 제2법칙을 넘어갈게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DQ 리버서블은 TDS라고 했는데 여기 양쪽에 T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연력학 제1법칙이랑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내는 거 두 개 같이 집어넣으면은 DU는 TDS 마이너스 PDV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준 거죠. 클로즈 시스템, 그 다음에 리버서블 패스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셔널 웍이 없다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U는
내부 에너지 U는 상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역적인 건 비가역적인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닫힌 게 자꾸 못하네요. 닫힌 게에서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일이 없다면은 요 앞에 거는 우리 세 가지를 다 준 거죠. 클로즈 시스템, 리버서블 패스, 그다음에 에디셔널 워크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가역적인 변화는 상태 함수기 때문에 리버서블 패스건 일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요 식은 리버서블 패스에서도 일리버서블 패스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 DU는 TDS-PDV를 우리가 두 개를 결합을 한 거잖아요. 1법칙과 2법칙. 얘를 우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1법칙과 2법칙을 결합을 한 거를. 그리고 기본 방정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 방정식 여기 보면은 DU는 TDS에 비례를 하죠. 그러니까 얘 값이 크면은 얘 값이 큰 거죠. 엔트로피 값이 크면은. 자, 그리고 여기 얘 값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DV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DV 값이 마이너스가 크게 되면은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겠지만 어쨌든 비례하는 그 경향을 갖고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DU는 DS에 비례하고 DU는 DV에 지금 비례하는 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리니어한 그러니까 선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U는 S와 V에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미분할 수 있죠. 편미분.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요 수식 기본 방정식을 갖고 편미분을 하면 V를 고정을 하고 V가 고정을 하고 S가 변화할 때 U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축에서 한쪽을 고정을 해놓고 S가 변화할 때 U의 변화량, 그 다음에 S를 고정하고 U의 변화에 대한 V에 대한 U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DS분의 DU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요 표현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방정식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앞에 여기 지금 V가 일정할 때에 라운드 S분의 라운드 U는 T에 해당되는 거고 S가 일정할 때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는 마이너스 P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이피션트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부피가 일정하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닫힌 게에서 U 내부에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의 변화로 T의 T 그러니까 연력학 제0법칙의 순수한 연력학적 정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압력이 부피가 일정하고 클로즈 시스템에서 그렇죠?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엔트로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고 U는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밑에는 연력학 제2법칙, 위에는 연력학 제1법칙의 변화를 T에 대해서 나타낸 거죠. 온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순수한 연력학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정확한 차이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만약에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에 우리가 F라는 이제 함수가 있고 F가 이제 X, Y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해야 돼? 변화를 따른다고 하면은 F에 이제 전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죠, 지금. 여기가 아까는 DU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U.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D 뭐였냐? DS였죠, DS. 근데 똑같죠, 요 앞에 있는 수식과 지금 요 앞에 있는 수식이 좀 똑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똑같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을 똑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편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봤더니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와 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x와 y가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가져온 거, 자, 이 수식에 대해서 지금 x와 y가 지금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x가 고정되고 y에 따른 m의 변화량과 y가 고정될 때 x에 따른 n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u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s와 v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관계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을 도출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요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편미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V가 고정이 되고 S에 따른 압력의 변화, 그 다음에 S가 고정이 되고 V에 따른 T의 변화가 얼마큼 다르냐,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 똑같다. 대신 역의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맥스원 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S가 일정할 때 V에 따른 T의 변화율, 그 다음에 V가 고정이 됐을 때 S에 따른 압력의 변화율, S가 고정이 될 때 P에 따른 T의 고정률, P가 일정할 때 S에 따른 V의 변화율, 요 관계를 본 게 맥스웰 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이제 꺼내 볼게요. 우리가 엔트로피 배우기 전에 이제 엔탈피 배웠죠. 엔탈피. 그래서 엔탈피는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고, PV라고 이거 미분하면은 DH는 U 플러스 PDV였는데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결합을 해서 나타낸 게 요거였죠. 요거 내부 에너지 U. 그래서 요거 넣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PDV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렇게. 왜냐면 각각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요 두 개로 합쳐질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 압력과 엔트로피에 대해서 두 개를 합치면은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헤르몰츠 에너지 A는 U-TDS고, 그렇죠?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펀더멘털 이퀘이션에 의해서 요거 도출할 수 있고, 요거 TS를 미분하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TDS 마이너스 TSD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의 없애게 되면 요런 수식 도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변수 V와 변수 T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S와 P고 여기는 V와 T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런 관계식이 나타낼 수 있죠. 똑같이 깁스 에너지도 똑같죠. 깁스 에너지는 H-TS고, 그렇죠? 미분을 하면 DG는 DH-TDS였는데 우리가 H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고, TS도 똑같이 했고, 결국은 DG는 VDP-SDT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변화 관측한 게 되면 델타 G는 VDP-SDT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여기 압력과 온도에 대한 이렇게 관계식을 맺히면 이런 수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H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엔탈피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 헤르몰츠 에너지, 그다음 깁스 에너지 각각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건 헤르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요거죠. 하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그죠?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 이렇게 엔트로피의 변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도출한 요거죠. 이거 잠깐만요. 네, 할게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S와 V 이렇게 도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각각 이제 V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V로 각각 나눠볼게요.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온도가 요 수식을 온도가 일정할 때 dV로 만약에 나타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V에 따른 뭐 이렇게 U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V가 일정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온도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요거 있죠. 요거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프레셔 파이T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인터널 프레셔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V가 일정할 때 라운드 S분의 라운드 U는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S가 일정할 때 V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프레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인터널 프레셔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파이T는 T 온도가 고정될 때 V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 마이너스 P라고 표시할 수 있고, 결국은 얘를 똑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요렇게를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깁스 에너지에 대한 성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깁스 에너지의 G는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를 봤는데, 깁스 에너지만 보게 되면 H-TDS죠. 우리 깁스 에너지. 그리고 U에 대한 이제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시스템이 시스템이 겪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꾸 헷갈리네요. 미분을 하게 되면은 G는 H-TDS고,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 분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서 요거죠. 요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 여기 DU 요거 펀더멘털 이퀘이션이죠.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졌고,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G는 VDP-SDT인데 우리가 앞에서 도출한 거 그대로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 도출했죠. 사실은 이거 도출했던 한 번 더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기까지 온 거 한 번 더 도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요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이제 dP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가 dT에 반비례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요거로,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가 결국은 P와 T에 대한 함수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똑같이 DG는 온도 먼저 여기 하나 줬죠. 그러니까 편미분하게 되면 온도 여기 먼저 고정해주고, 이쪽은 이쪽으로 뒤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P분의 G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T가 뒤에 와 있고, 앞에 프레셔가 이쪽에 오겠죠. 프레셔가 고정이 돼 있을 때 dT가 변하는 동안에 얘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DG는 VDP-SDP인데 편미분을 하게 돼, 이 두 개가 결국은 DG가 변수, 그러니까 DP라고 그러니까 델타라고 되어 있는 게 DP와 DT니까 두 개의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 한 번 더 편미분하면은 P를 고정시키면은 그러니까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T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DP의 변화에 따른 요거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V 자체는 요거가 고정된 상태에서 요거에 따른 요거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S는 프레셔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DT에 따른 DG의 변화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밑에서 표시한 게 요거죠. 요거 그대로. 그래서 V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T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앞에 프레셔가 고정이 됐고 T의 변화에 따른 G의 변화량을 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프레셔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깁스 에너지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되게 되면 먼저 왼쪽 거 볼게요. 왼쪽 거 보면은 3차원 그래프로 보면은 x축이 이제 프레셔고 이제 온도고 깁스 에너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온도 여기 고정이 돼 있고, 그렇죠? 온도가 고정이 됐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온도가 한 이쯤에서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이쯤에서 고정돼 있고, 프레셔에 따른, 그러니까 압력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결국은 기울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 기울기겠죠?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그러니까 온도가 고정이 돼 있고, 온도가 하나에 고정돼 있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결국은 부피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똑같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뒤에 나오죠? 네, 요거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먼저 이야기하면 얘도 부피가 그러니까 압력이 고정돼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 변화라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죠. 어쨌든 요 깁스 에너지 계수의 관계는 P와 T에 따라서, 그러니까 P와 T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부피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0보다 크니까 깁스 에너지는 일정 T의 값에서 P와 함께 증가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양수를 갖고 있게끔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는 V가 클 때 더 민감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더 획획 변한다는 게, 깁스 에너지는 시스템에 압력이 클 때, 부피가 클 때 압력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거고, 물질의 기체상의 이제 몰당 부피, 그러니까 VM이니까 몰당 부피예요. 그 다음에 액체의 몰당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액체와 고체상의 깁스 에너지는 기체상의 기체보다 보다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많이 줬어요. 압력을 조금 줬어요. 압력을 주면은 기체는 부피가 확 변하죠. 그리고 액체는 안 변해요. 고체도 잘 안 변하죠. 액체도 물론 변합니다. 압력을 주면은 액체건 기체건 간에 압력은 변해요. 근데 기체보단 덜 민감하죠. 기체가 확 변하죠. 그리고 결국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하면은 부피가 확 변하잖아요. 부피가 확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깁스 에너지가 많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보면은 온도를 고정해 놓고 압력을 확 증가시켰는데 부피가 변하려면 깁스 에너지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부피가 확 변하려면은 몰당 부피가 얘네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요거.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가 변하는 기울기는 엔트로피가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앞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래서 아까 이제 프레셔가 증가하면은 부피가 감소하겠죠. 프레셔가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려면은 깁스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량이 솔리드와 리퀴드와 가스가 보면은 몰당 부피가 가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냐? 온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S라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이렇게 그죠?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 리퀴드 솔리드 가스 중에서 솔리드가 훨씬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압력이 일정할 때 T에 대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항상 S는 이제 엔트로피는 0보다 크죠. 그리고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하고 이제 함께 감소하죠. 그리고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더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얘는 깁스 에너지의 시스템 엔트로피가 클 때 T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물질의 기체상의 이제 몰당 엔트로피가 액체상이나 고체상보다 몰당 엔트로피보다 크기 때문에 기체상의 깁스 에너지는 액체 및 고체상의 깁스 에너지보다 T에 더 민감한 거죠. 이거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이 고정되어 있고 온도를 막 변환시켰어요. 온도가 막 변환시키면은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움직이게 되면은 자유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자유도라는 게 우리가 엔트로피를 얘기를 한 거고, 엔트로피를 결국은 뭐라 그래요? 깁스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 압력이죠.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엔트로피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엔트로피가 변화를 하려면 얘에 따라서 얘도 많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거 세 개 중에서 결국은 몰당 엔트로피가 크기 때문에 기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거 예제가 있네요. 예제. 그래서 깁스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델타 S를 구하래요. 델타 S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 프레셔 뭐라 했으니까 일정 압력에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델타 S를 구하라 그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델타 S를 구하려면 앞에 수식 중에서 얘를 갖고 와야겠죠. 예. 압력이 일정할 때 델타 T는 델타 G이고는 마이너스 S가 되겠고, 그렇죠?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파이널이랑 이니셜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널을 그대로 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의 파이널과 뭐 엔트로피의 파이널, 그다음에 여기 이니셜을 붙인 거죠. 그리고 변화량이라 했으니까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겠죠.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두식 그냥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고 얘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요거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겼고 얘도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긴 건데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두 개를 압력 뭐 똑같으니까 온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파이널에서 이니셜이니까 라운드 델타 G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온도에 따른 델타 G의 변화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요거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갖다가 넣은 거죠. 요거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30.3 줄 퍼 켈빈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도를 동반한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평형 구성은 깁스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반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깁스 에너지가 이제 T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던 게 이제 요거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S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고, 우리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양쪽에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양쪽에 T로 그냥 정리한 거죠. 그래서 H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T로 나눠놓은 거죠. 마이너스 T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T로.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가 지금 똑같죠. 요거와 요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분리한 다음에 다시 넘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뭐란 거냐?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고 T로 나눴네요. T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양쪽에 다 T로 나누면은 요거 T분의 T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거 T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T가 원래 이제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파이널로 얻은 게 지금 이 수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합쳐갖고 깁스 헤르몰츠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깁스 헤르몰츠 이퀘이션을 한번 볼게요. 깁스 헤르몰츠 이퀘이션에 대한 이제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만약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엔탈피를 안다고 할게요. 엔탈피를 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T분의 G가 어떻게 T에 따라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엔탈피를 안다고 하면은 요거분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에 따라. 그리고 반응 평형상수에서 이제 깁스 에너지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요거 자체보다는 T분의 G 요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G는 RT, Ln, K였죠. 근데 요거 양쪽에 T로 나누게 되면 T분의 델타 G는 마이너스 R, Ln, K라고 표시할 수 있고, 우리가 물리적 상태 또는 화학적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경우에는 델타 G는 파이널분의 이니셜이죠. 파이널분의 이니셜이고, 깁스 에너지 이니셜과 파이널에 모두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엔탈피를 변화한다면 델타 G 요게 변화가 T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할게요. 여기 그 델타 G는 VDP-SDT가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T가 이제 일정하다고 하면은 요거 빵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요거에 따른 요거의 변화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이니셜과 파이널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에 따른 변화량. 그리고 이제 응축 단계에서 이제 그 프레셔 상태에서 이제 V 몰당 부피는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 취급하니까 밖으로 빼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거 앞으로 빼낸 다음에 DP니까 파이널분의 이니셜이라고 있고 요거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실험 조건에서 파이널 빼기 이니셜 이제 몰당 부피를 매우 작으니까 우리가 고체화 상태에서는 델타 G는 깁스 에너지와 무한한 것으로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파이널분에서 이니셜, 그러니까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제 델타 P라고 하면은 볼륨이 변해야 되는데 액체랑 고체가 몰당 부피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기체에 비해서.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기체의 경우에는 몰당 부피는 대체로 프레셔로 인해서 변화하니까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P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이상기체, 그래서 퍼펙트 가스 같은 경우는 색깔도 좀 못하네요.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거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P분의 nRT에서 요거 그대로 넣으시겠죠. V분의 RT라고 얘기했고 원래 P분의 nRT인데 n으로 양쪽에 나눴으니까 P분의 RT라고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RT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압력이 최종 상태 압력 상태의 몰당 깁스 에너지는 이니셜의 몰당 깁스 에너지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얼만큼 차이가 있냐? RT, LN, 이니셜의 파이널 프레셔인데 그러면 만약에 실내에서 온도가 10배로 증가할 때 깁스 에너지는 요만큼 변한대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변한 거잖아요. 이게 10배로 증가하면은 얼만큼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파이널에 우리가 압력이 변화를 했는데 이니셜에 비해 이니셜에 비해서 파이널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요만큼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만큼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요만큼 이니셜과 파이널의 델타 값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요로 넘기면은 이니셜 값 요로 넘기면은 GM 몰당 깁스 에너지 파이널에서의 압력의 몰당 깁스 에너지 마이너스 이니셜의 몰당 깁스 에너지니까 델타 G라고 GM이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큼이냐? 요만큼. 근데 결국은 이게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변했고 부피가 변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압력이 변했으니까 부피가 변한 거죠. 그러면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했으니 그거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척분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VDP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 압력, 그래서 피어 substance 원바에서는 이니셜이 요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요 이니셜이 피어 substance 원바니까 P0 바라고 표시한 거죠.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어 substance 원바로 출발해서 파이널까지 도달하는 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상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압력에 대한 이제 로그리직 파이널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기체에서 몰당 깁스 에너지는 요거에 대한 차이 있잖아요. 파이널에 대해서 이니셜이 표준 상태라고 봤을 때, 표준 압력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로그리직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압력 위에가 무한대로 압력이 0으로 가면은 결국은 얘는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증가해버린 거죠. 자, 근데 실제 가스는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가스는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상기체와 실제 가스 앞에서 이제 배웠겠지만 실제 가스와
잠깐 말이 헷갈리네요. 실제 가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상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은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상기체랑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제 기체와 이제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 자체가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감안을 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fugacity라는 이제 함수를 도입해요. 이 fugacity는 뭐냐면 fugacity는 정의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fugacity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이널에 압력 파이널이 그러니까 이니셜에서 이제 파이널로 변했어요.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변했는데 파이널의 몰당 깁스의 에너지는 이니셜의 몰당 깁스의 에너지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니셜을 fuel substance 1bar 표준 압력에서부터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니셜이 1바이고 파이널이 이제 P인데 이 실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이상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과 다르죠. 그 다름을 우리가 fugacity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fugacity를 어떻게 보게 되냐? fugacity는 파이프인데 P는 우리가 그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고 우리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 곱하기 어떤 상수가 fugacity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상기체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ugacity는 만약에 이제 그 무차원수로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발휘할 때의 압력과 실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다르니 이상기체에 대한 압력 곱하기 얼마를 딱 놓자는 게 이 fugacity라는 얘기예요. fugacity. 그래서 우리가 프레셔가 증가할 때 깁스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실제 가스와 퍼펙트 가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은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 차이를 뭘로 보겠다는 거냐면 fugacity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지금 변환한 거예요. 프레셔가 이니셜에서 프레셔가 파이널로 변한 거죠. 그래서 몰당 깁스 에너지가 변한 델타 깁스 에너지, 몰당 깁스 에너지는 차이가 아까 요렇게 있다 그랬죠? 요렇게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된 거고 몰당 깁스 에너지가 dp로 된다면 만약에 이상 기체든 실제 기체든 간에 이 식은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되고 그렇죠? 어차피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변한 거니까요. 그럼 요렇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요거 요로 넘긴 거니까 요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표기한 요거 그냥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몰당 깁스 에너지 뭐 이렇게 낼 수 있고 요거 그대로 넣을 수 있죠. 그렇죠? fugacity란 값을 그러면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정리하면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 오타 같은데요. 이거 아래 첨자인데 오타가 아니고 그냥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상기체이고 우리가 압력이 P에서 P 파이널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fugacity도 변할 거 아니에요. fugacity도 변하고 압력이 P 프라임에서 P로 갔다고 하면은 우리가 RT분의 L은 P 프라임에서 P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맞는 거죠. 요렇게 밑에 게 요게 아래 첨자로 가야 됩니다. 오타가 꽤 많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공식 이제 두 공식 차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퍼펙트 가스에서 요만큼 뺀 거죠. dp고 요렇게 되겠죠. 앞에 거 공식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될 거고 얘를 요렇게 될 거죠. 그리고 요렇게 다시 되고 만약에 얘가 P가 압력이 빵으로 간다고 하면은 fugacity는 P와 같죠. P와 같이 같아질 거죠. fugacity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요렇게 된 거를 오른쪽에서 P 프라임의 0이 있을 경우에는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퓨게시티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다르니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어떠한 함수를 도입을 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퓨게시티는 파이 P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우리가 요거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요거 P로 나누면은 P분의 F가 되고 파이가 되니까 파이를 여기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그거 넣은 거고 요렇게 된 거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PV는 nRT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퍼펙트스. 그리고 실제 기체의 경우는 우리가 압축인자 G 사용했던 거 그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요거죠. 그래서 요거에 요거 집어넣은 거고, VM에 요거 집어넣은 거죠. 압축인자 G 두 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그 파이, ln 파이는 이니셜보다 파이널인데 P분의 G-1 dP라고 했고, 결국은 우리가 맨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G값, 압축인자 G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심 있는 압력까지 안다고 하면은 이 표현은 우리가 퓨게시티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ln 파이는 이니셜보다 파이널인데 P가 G-1 dP고, 우리가 몰당 깁스 에너지가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 여기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니셜분의 파이널인데, 그러니까 델타 G를 구할 때 파이널분의 이니셜이죠. 파이널분의 이니셜이니까 요거 넘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니셜을 퓨어서스턴트 스탠다드 원바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원래 압력이 P인데 P를 실제 압력과 기체 압력이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를 퓨게시티로 지금 넣은 상태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G값은 뭐예요? 압축인자고, 압축인자가 이제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G가 마이너스래요. G값이 1보다 작게끔 되겠죠. 1보다 작은 적당한 압력의 상태가 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파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값은 1보다 작겠죠. 똑같이. G값에 따라서 파이 값도 작겠죠. 그래서 그러면 P와 실제 값과 F, 퓨게시티로 따지면은 인력이, 그러니까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실제 압력과 이상기체 압력이, 실제 압력과 이상기체가 발휘할 때 압력을 적당하게 주면은, 이상기체는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압력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만약에 실제 기체에서 압력을 적당하게 주면 인터랙션이 발생돼 갖고 어떻게 돼요? 액체도 되겠죠, 액체. 근데 액체가 되기 전에 적당한 압력이면은 기체와 기체가 인터랙션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실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보다 더 적은 압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보다 퓨게시티가 발휘하는 압력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이상기체보다 작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 원래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깁스 에너지와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다르던 거죠. 왜 달라요? 요거 때문에, 인터랙션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경우, 이제 리펄시브 도미넌트 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G값이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면은 1보다 크고, 여기도 파이 값이 1보다 크겠죠. 적분값도 0보다 크겠고, 그리고 이것도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이상기체 거보다 크게끔 되겠죠. 그래서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하냐, 이제 리퍼시브 도미넌트 하냐, 이제 인력이 지배적이냐, 청력이 지배적이냐를 봤을 때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이상기체 거보다 작을 수 있는데, 언제?
적당한 압력일 때. 근데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가 이상 기체보다 클 수 있죠? 언제? 청력이 지배적일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퓨게시티에 대한 걸 여기 놔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압력이고 퓨게시티예요. 근데 실제 압력과 퓨게시티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퍼펙트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한다고 하면은 실제 기체와 압력 기체가 이렇게 있고 요거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리펄서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크게 증가한 거고 이건 적당할 때고 요거는 이제 거의 이상 기체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이 이니셜부터 이제 쭉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몰당 깁스 에너지가 스탠다드 원바는 깁스 에너지가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쭉 가면서부터 여기가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트랙티브 도미넌스 인력이 작용할 때는 퍼펙트스에 비해서 이상기체에 비해서 죄송해요. 이상기체에 비해서 퍼펙트스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큰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이상 기체보다 그러니까 리얼가스의 몰당 깁스 에너지는 이상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보다 작다고 돼 있죠. 요만큼. 그래서 깁스 에너지 뭐 퓨어 서스턴트 스탠다드 원 바에서는 요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할 때만 그런데 리퍼시브 도미넌트 할 때는 바뀐다는 거죠. 여기 요 점에서 지금 뒤집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퓨게시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고 결국은 G값에 의해서 압축인자에 의해서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PC분의 P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이상기체는 변하지 않죠. 왜? 질량은 있고 부피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력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파이 값이 당연히 1에서 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할 때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셔가 이제 PC분의 P가 1대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PC분의 P가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퓨게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고 얘네는 리펄시브 도미넌트 한 건데 PC분의 P인데 얘가 뭐 증가하는 거죠. 지금 얼마냐면 얘가 뭐 6, 8, 10, 15, 뭐 20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얘는 점점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거고 뭐 오늘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오늘 거 정리해 보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늘 한 게 되게 많아요. 좀 내용이 되게 어려웠죠. 오늘 거 정리한 거 보면은 다시 천천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법칙과 2법칙을 이제 합칠 건데 앞에 내용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엔트로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얘기했었고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헤르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헤르몰츠 에너지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법칙과 2법칙을 합쳐갖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유용한 정보를 꺼낼 수 있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제 퓨게시티 개념까지 나왔죠. 퓨게시티 개념에서 나와서 퓨게시티는 실제 압력과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의 차이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펀더멘털 이퀘이션 얘기했었죠. 펀더멘털 이퀘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헤르몰츠 이퀘이션도 얘기했었고 내용이 꽤 많았어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일정할 때 S가 변할 때 U의 변화량이 T
요거 얘기했었던 것 같고, 맥스웰 릴레이션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서머다이나믹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이후에 되면은 화학에서 이제 깁스 에너지를 갖고 케미칼 포텐셜이라는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지금 잘 하지 못하면은 뒤에 가서 좀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책을 많이 보고 강의 많이 듣고 다른 정보도 많이 얻고 대색에서 곱씹어 봐야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운 만큼 공부 많이 하시고 학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이제 15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이용해서 우리가 상전이에 대한 거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부분에 대한 거겠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갖고 피어 서스턴트, 그러니까 원래 상전이를 배울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면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순수한 물질의 상전이, 그러니까 페이스 다이어그램, 이거 한글로는 뭐라 그랬나요? 그 상전이 그림 뭐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뭐 상전이 변화 상태 그림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어 서스턴스,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의 물리적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인데 요 부분도 조금 처음에 기초를 잘 잡으셔야지 나중에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지난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이어져 가니까 지난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제 순수한 물질의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은 연력학을 화학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뭐 증발 용의 변화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깁스 에너지를 이용할 거예요. 앞에서 이제 깁스 에너지 한참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인데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를 도출했었죠. 몇 가지 가정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는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일정 온도와 일정 온도의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엔탈피의 변화죠. 시스템에 대한 엔탈피의 변화가 깁스 에너지의 변화죠.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자발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0과 같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물질의 상은 이제 페이스죠. 화학적 구성과 물리적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이고, 우리가 그 상전이는 한 단계를 다른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주어진 압력에서 특성 T에서 발생한다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물이라고 했을 때 0도시에서 얼음은 이제 물로 변하겠고, 그 다음에 100도시에서는 물이 이제 증기로 얘기를 할 거고, 요 가운데 0도시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상태죠. 그런데
이 공존하는 상태의 온도를 우리가 전유 온도라고 그랬고, 우리가 뭐 온도 전유 온도라고 하고, 또는 이제 얼음이 물로 변하냐, 물이 얼음이 물로 변화에 따라서 얘를 뭐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물이 증기로 가면은 끓는 점 또는 융의 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상의 이제 상의 수는 이제 P로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요거 한번 볼게요. 뒤에 나오나요? 이거 뒤에 나오겠네요. 한번 볼게요. 우선 이거 볼게요. 우리가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고 얘가 디컴포지션 된다고 할게요. 그래서 열분해가 됐어요. 열분해가 돼갖고 칼슘 옥사이드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됐고 솔리드와 가스를 냈어요.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페이스의 수는 3개가 되겠죠. 가스, 솔리드, 예.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돼요. 이거 하나 지금 빼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상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값은 3개가 되는 거고, 스테빌리티 오브 페이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안전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연력학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했었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됐으니까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쪽으로 운동을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랑 그래파이트 중에서 깁스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몰당 깁스 에너지가 더 크니까 몰당 깁스 에너지가 더 작은 쪽으로 그래파이트가 이동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그 몰당 깁스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속도를 얘기를 주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나 이제 기체같이 상전이가 빨리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래파이트로 가는 게 연력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죠. 몰당 깁스 에너지가 다이아몬드가 그래파이트보다 더 크니까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 얘네를 이제 쿼시 스테이트, 그러니까 준안정 상태라고 불러갖고, 다이아몬드가 불안정하긴 해요. 뭐에 비해서? 그래파이트에 비해서. 그런데 얘가 얘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우리가 준안정 상태, 그래서 뭐 쿼시 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몰라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몰라 깁스 에너지, 이제 깁스 에너지를 몰당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몰당 깁스 에너지를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퓨게시티를 도입을 한 것처럼 우리가 특별하게 액체상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케미칼 포텐셜이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몰당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단일 시스템에서는 몰당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과 똑같아요. 지금은 요 상태로 볼게요. 나중에 이제 다시 몰당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이가 다를 때가 있는데, 우선 단일 시스템에서는 몰당 깁스 에너지와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선 몰라 깁스 에너지가 연력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그래서 얘가 특별한 이름과 기호를 주었고 얘로 부르겠다는 얘기죠. 몰당 깁스 에너지가 얘로 부를 거고, 그러니까 그 단일 시스템에서는 몰라 깁스 에너지는 케미칼 포텐셜과 똑같은 말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중에는 좀 다르게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액체가 있고 액체에다가 물이 있다고 칠게요. 물이 있고 여기다가 컵을 씌워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증발했다가
컵 안에 수증기가 다 찼다고 할게요. 수증기가 다 찼다고 하면은 얘 수증기가 물과 왔다 갔다 하겠죠. 얘는 평형 상태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물이 수증기로 갔어요. 물이 수증기로 갔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몰당 깁스 에너지가 물보다 기체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몰당 깁스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몰당 깁스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물질이 여기가 평형 상태로 있다 그러면 아래의 액체와 기체에 있는 상태에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나면은 케미칼 포텐셜이 1 위치에서 μ1이고 다른 위치, 그러니까 μ1, μ2라고 한다고 하면은 μ2로 고려를 하고 만약에 이제 케미칼 포텐셜의 전체적인 변화는 dg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μ1분의 dnm이고 μ2 플러스 μ2 dn이죠. 근데 왜냐하면 몰당 깁스 에너지니까 몰수의 변화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 1에서 잠재성 위치 2치 케미칼 포텐셜이 높은 경우 얘를 동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얘죠, 얘. 그러니까 델타 G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케미칼 포텐셜이 만약에 μ1이 더 컸어요. 아니 μ1이 더 컸어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같겠죠. 근데 μ2가 더 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 같겠죠. 근데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요 위치 μ1이 더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델타 G가 작아지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액체 상태의 케미칼 포텐셜과 기체상의 케미칼 포텐셜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케미칼 포텐셜이 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개가 똑같으면은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전이 상태에서 두 상의 평형할 때는 케미칼 포텐셜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얼음에서 물로 되고 물에서 얼음이 되는 이 상태는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당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케미칼 포텐셜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물도 마찬가지죠. 원래 끓는 점 자체가 상온에서는 100도죠. 그러니까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지만 우리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압력밥솥에서는 물에 끓는 점이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물에 끓는 점이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케미칼 포텐셜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가장 낮은 케미칼 포텐셜을 가진 물질의 안정적인 상은 P와 T에서 다른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상전위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제 뭐 산에 올라갔을 때 물에 끓는 점이 바뀌고 압력밥솥에서 물에 끓는 점이 바뀌듯이 P와 T에 의해서 상전이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결국은 케미칼 포텐셜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평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상평형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 상평형 보게 되면 X축이 T고 Y축이 P예요. 그리고 압력을 그래프를 잘 보면은 밑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가고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갈 때는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가 아니라 여기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평형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어느 한 점에서 얘가 존재하는 상이 기체인데
만약에 온도가 내려간다. 일정 압력에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얘가 리퀴드 상태로 변할 수 있죠. 리퀴드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 기체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근데 압력까지 많이 내려간다? 그럼 솔리드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계는 당연히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액체와 기체 상의 증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 거고, 고체와 기체도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그 뚜껑이 열려 있는 용기에서 액체가 만약에 이제 가열되었고 표면에서 액체가 이제 증발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기 압력이 외부에서 동일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끓고 있어요. 끓고 있다고 치면은, 끓고 있다면 만약에 이제 액체의 증기 압력, 전체적인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부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기는 주변으로 자유롭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가 끓으면은 기체가 돼서 이렇게 막 날아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가 가열이 돼갖고 올라가려 그래요. 수증기로 올라가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있는 증기 압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액체들이 모두 다 기체가 되려고 압력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끓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막 가하고 있으면 기체가 되고 뽀글뽀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가 밑에 있는 물도 증기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액체가 증기 압력을 발생해서 증기가 되고 위로 올라가려고 팽창하는 게 우리가 끓는 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언제? 원바에서 원바 온도 정해주니까 끓는 점이니까 당연히 T 비교니까 볼링 포인트겠죠. 그래서 TB가 어디냐? 자, 여기 TB가 표시가 되지 않네요.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된다고 치길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똑같이 액체가 이제 단단하고 클로즈 시스템에서 가열될 때 끓지 않죠. 그때에 따라 T 값이 따라서 압력과 증기 밀도가 상상해요. 이거 뭐냐면 요 안 통에 물이 있고 증발했다고 할게요. 약간 뭐 열을 가해갖고,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액체가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있고, 더 올라가면 완전히 다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얘가 액체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마지막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액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것이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액체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습도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했죠. 지금 여름이니까 액체가 많은 상태에서, 물이 많은 상태에서 증발을 했어요. 근데 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수증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얘는 액체냐 기체냐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요 통 안에 액체가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래서 걔네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T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굉장히 높고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해요.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으면은 여기에 액체가 다 증발이 되고 그 중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짜부러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액체와 그 옆에 그러니까 액체 물방울과 그 옆에 액체 물방울이 존재하는데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터랙션이 아주 많으면 액체로 변하는 거고 인터랙션이 없으면 기체로 되는 건데 그 중간 값이 우리가 TC라는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고 우리가 압력이 높을 때 아주 온도도 높고 압력이 높을 때 액체와 기체가
구분할 수 없는 점,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상태를 하나의 상에서 슈퍼 크리티컬 플로우드, 그래서 초임계 유체라고도 얘기하고, 더 이상 계면이 존재하지 않는 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녹는점은 특정 온도는 특정 압력에서 물질의 액체와 고체 상태가 평행 상태로 존재하는 T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녹는 T, 어는 T, 뭐 똑같은 거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를 거고, 얘를 정상 어는 점,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바에서 뭐 이제 고체의 입장에서 보냐, 액체의 입장에서 보냐, 이거죠. 녹는 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3중점은 이 세 개가 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그래서 세 개의 상이 다 존재할 수 있는 점이 우리가 3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T3라고 하고, 273에서 압력이 이 정도 되면은 액체와 기체와 고체 세 개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에서는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로만 보면은 TC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T고 T3가 가장 낮죠. 압력은 여기 3중점 압력이 일반 압력보다 좀 작죠. 액체상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깁스는 우리가 그 평형 상태의 분산도 F고, 구성성분 컴포넌트를 C라고 하고, 페이스를 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법칙 우리가 그 페이스 룰이라고 하고, F는 C-P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 정리가, 우리가 분산도 F는 우리가 말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고 독립적인 집중 변수에 있는 얘고, 우리가 컴포넌트는 독립적인 화학적인 성분이고, 컨스티튜언트, 그래서 S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화학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F는 C-P 플러스 2인데, 이 C는 S-R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는 여기서부터 도출을 할 거고, F는 요건데, 이걸 왜 하느냐? 그 상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상규칙에서 어떤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고, 그 상에서 주어지면 얘는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를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식이 나왔는데, 솔리드 되고 가스로 이제 분해했어요. 열분해됐어요. 그럼 페이스는 몇 개냐면 3개예요. 3개죠. 1페이스, 2페이스, 3페이스. 근데 우리가 앞에서 CSF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스는 몇 개냐면 고체상이 2개고 기체상이 1개니까, 그쵸? 페이스는 총 3개예요. 그리고 가스페이스 3은 구성성분이고, 가스페이스 2는 구성성분을 지정을 하는데, 얘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분해가 돼갖고 이 2개를 만드는데, 자, 얘가 하나가 분해가 되면은, 얘가 발생이 되면 1대1이니까 얘도 자동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2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페이스 1에 종속이 되니까 페이스 2는 인정을 안 하고, 페이스 1은 화학적인 양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F는 C 플러스 2인데, 여기서 C가 S-R인데, 그쵸? 여기 S가 처음에 3개였죠. 3개고,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병종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1이니까 C는 2고, 여기
2를 넣고 베이스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3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하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PVT 중에서 하나만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독립변수 얘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규칙에서 F는 C-P 플러스 2가 되겠고 단일 구성 요소인 시스템 F인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하나인 경우에는 F는 3-P고 평행의 최대 상수 P는 0보다 크겠죠. 프리덤이. 그리고 P가 1일 때 F는 2고 PT는 상의 수가 되고 변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P가 2이고 F가 1일 때 T 또는 P에서 상의 수가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P가 3일 때 F는 0이고 시스템이 불변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요 라인 볼게요. 라인이라고 보면은 만약에 이큐빌름이 존재하려면은 온도와 압력 중에서 우리가 뭘 변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온도를 변한다고 하면은 온도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은 요 두 개의 경계상에서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은 압력은 자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변수가 되면은 압력은 종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삼중점에 있는 데서는 온도가 변하면 압력도 변하고 또 뭐도 변해요? 다른 것도 변하겠죠. 세 개가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세 개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두 개밖에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개의 존재가 된대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수식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가 세 개가 존재하게 되면은 압력이나 온도 중에서 아무것도 변할 수 없는 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페이스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 페이스가 두 개 존재할 때는 프리덤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상의 수가 변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상법칙의 타당성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구성요소 J를 고려를 하고 평행 상태의 두 단계 알파와 베타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뮤 J에 알파 P T가 있는데, 그래서 알파에 대한 알파상이 있고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뮤 J는 베타상에서 P와 T가 있고 PT 중에 하나만이 독립적이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F는 1-2 플러스 2는 1, 그리고 상태 3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 3상이라는 게 여기 3중점에서 얘기할 수 있고 독립변수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F는 1-3 플러스 2는 0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산도 이제 베리언스는 이제 넘버 오브 베리언스 빼기 이제 방정식의 수 넘버 오브 이제 이퀘이션이 됐고 이제 집약적인 형태 PT 및 이제 컴포넌트의 변수이므로 토탈 넘버 이제 인텐시브 베리어블은 P에 가로치고 C-1 플러스 2인데 여기 C-1은 P와 T고 여기에요. 넘버 오브 컴포넌트 베리언스인 each 페이스가 되겠죠. 평행 상태에서 이제 그 화합물 J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은 모든 단계에서 동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모든 이제 압력에서 그리고 이제 토탈 이퀘이션은 C는 P-1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여기 F는 P의 C-1에 플러스 2고 C는 P-1에 대해서 C-P의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한 예로 CO2를 볼게요. CO2는 이제 상변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고체와 액체의 경계상,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경계상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여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에 따라서도 얘도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삼중점은 1atm 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1atm이 여기니까 1기압이 여기니까 1기압 위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기압 액체가 여기니까 상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산화탄소 CO2가 액체로 존재하려면 압력이 아주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온도를 낮추는 거랑 상관없이 압력이 이 위에 있으니까 65.11 기압 이상 돼야지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온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1기압에서는 고체로 왼쪽으로 해서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를 아주 낮췄어요.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아주 낮췄어요. 그럼 고체가 돼버리는 거죠. 액체를 거치지 않고. 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을 보면은 여기 위치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액체는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물만 약간 다르게 살짝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음의 값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압력이 상승하면은 TF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몰당 부피가 일반적인 경우는 액체가 고체보다 몰당 부피가 더 커요.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물만 반대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물 위에 뜨죠. 뜬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력을 주면은 보통은 액체가 고체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나 이제 김연아 선수가 썰매나 이제 스케이트 타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스케이트 탈 때 압력 날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압력을 높이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압력을 좀 오버해서 그린 거예요. 압력을 높이면 고체에서 압력을 높이니까 액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고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됐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수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러냐?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소결합 때문에 다른 물질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륨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 보여줬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물, 헬륨 보여주는데 얘는 왜 보여주느냐? 헬륨은 리퀴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가스 상태가 있고 여기 리퀴드 상태에 헬륨 2가스가 있고 헬륨 1가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있고 헬륨 리퀴드 첫 번째, 리퀴드 두 번째, 그다음에 솔리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요 라인이 람다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람다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고체와 기체 상은 결코 평행 상태가 있지 않는 게 헬륨이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이제 헬륨은 두 가지 액체상을 가지고 있고, 헬륨 2는 점도 없이 흐르는 초임계고,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람다 표현트로 되고, 여기 삼중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삼중점은 액체, 고체, 기체가 아니라 기체와 액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삼중점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 간단하게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뭘 배웠었냐면은 우리가 상전이를 배우기 위해서 간단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상규칙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액체, 고체,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 그다음에 이제 헬륨에 대한 각각의 기본 개념들을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진행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